네, 이번 시간에는 12신살 총정리로 12신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12신살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2신살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12운성과 마찬가지로 신살도 무용론을 펼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주를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선은 모든 신살을 다 알 필요는 없더라도 중요한 작용을 하는 신살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신살 중에서 12신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신살과 12신살을 봤을 때 신살이라는 것은 귀신신의 죽일 살이라는 뜻입니다. 신은 긍정적 길신을 뜻하고 살은 부정적 흉신을 뜻합니다. 12신살은 사람이 살면서 접하게 되는 좋고 나쁨에 작용하는 수백 가지의 살 중에서 대표적인 12가지의 길신과 흉신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이 있습니다. 12신살의 작용을 살펴볼게요. 12운성 우리 앞에서 봤죠. 12운성은 일간과 각 지지와의 관계를 살폈어요. 근데 12신살은 지지끼리의 관계입니다. 보통은 연지와 일지 기준으로 보며 연지와 각 지지와의 관계, 네, 그리고 일지와 각 지지와의 관계를 봐요. 그런데 연지는 환경이나 외부적인 일을 뜻하고 일지는 개인적이고 내부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원국에 이제 특정 신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거나 대세운에 중첩되어 들어오는 경우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만세력 보시면 천을기 만세력을 보시면은요. 신살이 다 나와요. 그래서 신살 찾기, 12신살 찾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친절하게 보통은 이제 대운이나 세운에는 안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 뭐 합이 어떤 건지 그다음 충이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세운에는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만세력에. 근데 친절하게 네, 12운성과 12신살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이걸 보지 않고 하겠다 하는 분들은 찾는 방법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이걸 참고하실 때 세 줄이에요. 왜 신살이 세 줄이나 되지? 헷갈리시죠? 근데 제일 윗줄은 연지 기준이에요. 이 연지 기준.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일지 기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두 줄을 많이 쓰고요. 세 번째는 일간 기준이에요. 이 일간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줄은 주로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다음은 12신살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류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2가지의 종류가 있고 이제 겁살의 경우는 몸과 재물을 겁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나 파산, 또 이제 몸으로 겁탈은 이제 사고겠죠. 사고, 질병, 네, 억울한 일이나 돌발 상황 등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다른 특징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빨간색으로 된 거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살은 이제 수옥살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속이나 감금, 납치, 특히 아니면 관제수, 시비, 다툼 등을 뜻하고요. 천살은 자연재해, 천이 이제 하늘천이잖아요. 자연재해, 천재지변. 네, 화재나 홍수나 지진이나 뭐 이런 천재지변에 관계되는 살이에요. 그리고 지살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거, 객지생활. 네. 그리고 이제 지살과 역마살이 똑같이 돌아다니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지살은 자율적 이동, 자발적 이동, 이런 걸 뜻하고요. 역마살은 이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으로 이제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이 수동적, 자율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서는 지살이 수동적이라고 하고 역마살은 뭐 자율적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자료에서 지살이 자율적 이동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연살은 도화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주색, 이런 도박, 네, 이런 좋게 긍정적으로 발휘되면 사교성, 네, 그리고 월살은 고초살이라고도 하는데 무기력증, 네, 요게 위축되고 귀찮은 일, 특히 여자한테는 불임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망신살은 이제 다 아시죠? 네, 망신을 당하는 살.
그리고 미움받기 쉽습니다. 장성살은 이제 출세와 관련된 건데 권위와 지위가 상승되는 겁니다. 네, 장구 뭐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반한살은 말 안장에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세, 승진, 영전, 승승장구, 큰 명성 이런 걸 뜻합니다. 역마살은 돌아다니는 거. 역마살에서는 이제 실속이 없다. 네, 이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힘도 있습니다. 육개살은 이제 자신 또는 육친의 어려움, 크고 작은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게 만드는 6가지의 나쁜 해예요. 화개살은 총명함과 예술적 소질, 종교, 철학적으로 능력 발휘됩니다. 화개살 하면 이제 보통 종교, 예술, 철학 이런 쪽으로 발휘됩니다. 네, 다음은 12신살 조건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2신살 찾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찾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 12신살은 삼합과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지 기준으로, 일지 기준으로 해당되는 삼합을 먼저 찾아요. 자니까 신자진이겠죠. 그러면은 이 자 기준이니까 이 모든 글자는 이 신자진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글자의 자니까 먼저 자는 쭉, 네. 그럼 위에 장성살이죠? 그럼 자는 장성살에 해당됩니다. 네, 축을 한번 찾아볼게요. 물론 여기서 찾으셔야겠죠? 자 기준이었으니까. 그래서 축, 네, 반한살입니다. 네, 반한살. 그리고 유는 연살. 네, 오는 제살.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12순살 순서 외우기예요. 12순살 순서를 이제 외워두면 다른 거 찾을 때 편하거든요. 근데 이걸 외울 때 이렇게 한꺼번에 머리 좋으신 분들은 겁재천, 진연월, 망장반, 영육화 한 방에 쫙 외우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장성살 앞에가 뭐였지 하고 찾을 때 앞에서부터 쭉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3개나 4개씩 끊어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거든요. 3개씩, 보통 이제 3개씩 많이 끊어서 외워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저는 이제 처음에 배울 때 지살부터 배웠거든요. 그래서 진연월, 망장반, 영육화, 겁재천 이렇게 배웠는데 보통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다 겁살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외우실 때 이제 겁살부터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겁재천, 진연월, 망장반, 영육화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외우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말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영육화도 그렇고 망장반도 그렇고 너무 안 만들어져서 이제 여러분들 쉽게 외우시라고 제가 예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건 제가 만든 연상법이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만이 기억할 수 있는 연상법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상법 만들 때는 조금 좀 생뚱맞게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만드셔야지 기억에 나중에 오래 남거든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제 겁재천, 천이 이제 그 개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겁재천이 흐르는 진연월에, 연하고 월이 이제 연주, 월주 할 때, 사주 할 때 그 연월이에요. 진연월에 이제 겁재천에서 잡은 망둥이가 있는 거예요. 망둥이가 쟁반에 팔딱. 망둥이가 장반인데 장반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쟁반 이렇게 외우시면 되세요. 다른 분들도 이제 쟁반으로 많이들 연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망둥이가 쟁반에 팔딱, 망둥이가 장반에 팔딱. 근데 역시 생선보다는 고기가 최고잖아요. 소고기, 육회. 그래서 역시 육회가 최고야. 이제 육회가 최고야. 여기서 이제 화인데 육화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육회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역시 육회가 최고야. 겁재천이 흐르는 진연월에 망둥이가 장반에 팔딱. 역시 육화가 최고야. 영육화. 역시 육화가 최고야. 육회가 최고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12신살 찾는 방법이에요. 먼저 순서를 외우셔야겠죠. 겁재천, 진연월, 망장반, 영육화. 그런 다음에 운지법으로 찾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제일 머리 안 쓰고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지로 찾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일지로 찾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하튼 간에 연지나 일지나 우선 연지로 찾는다고 할 때 이 연지에 해당하는 삼합이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해니까 해는 해묘미 있겠죠. 삼합의 끝글자 해일 경우에는 해묘미니까 미가 되겠죠.
끝글자, 다음 끝글자의 다음 글자가 겁살이 돼요. 그래서 해묘미 이렇게 경우는 미 다음이 뭐예요? 해묘미 다음에 여기 이제 미자잖아요. 미자 다음은 신자죠. 그래서 신이 겁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겁살, 겁제천, 네, 그 다음에 진연월 이렇게 돌리시면 되세요. 그래서 신을 겁살로 해서 월지나 일지나 시지까지 순서대로 쭉 돌리시면 되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해니까 해묘미, 미 다음이 신이니까 여기가 겁살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글자는 여기가 겁살이니까 해까지 한번 가볼게요. 겁제천 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살이 됩니다. 그럼 이제 술은 여기네요. 그러면 천살이 되죠. 그리고 다음에 신이니까 그냥 겁살이네요. 그죠? 오는 한 바퀴 돌아야 되겠죠. 겁제천, 진연월, 망장반, 육해살이 되네요. 네, 이렇게 찾는 방법이에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여기 일지 기준으로도 그렇게 찾으시면 되세요. 신이니까 어떤 거죠? 삼합이? 네, 신자진이겠죠. 그러면 진 다음 글자가 겁살이 되겠죠? 네. 네, 다음은 12신살 찾기 두 번째 방법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제 삼합의 끝글자가 다음 글자가 겁살이다 이런 원칙이 있었잖아요. 이런 몇 가지 원칙과 운지법을 같이 해서 찾는 방법이에요. 네, 겁제천, 진연월, 망장반, 영육가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대로 삼합의 끝글자 다음 글자는 겁살이다. 네. 이건 아시죠? 그리고 삼합은 생지, 왕지, 묘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12신살에서는 지살, 장성살, 화개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지, 장, 화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세요. 신자진 이렇게 글자가 있잖아요. 앞에가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 되는 거예요. 지장화. 네. 그래서 사주 이제 여기서 신사를 찾을 때 연지 기준으로 이렇게 찾았는데 자니까 신자진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신자진 신이 지살이겠죠. 그럼 먼저 찜을 해놓으세요. 이 자리는 지살이야. 그 다음에 자는 장성살이야. 지는 화개살이야. 먼저 이렇게 찜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 글자들이 이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이에 있는 글자는 이 순서대로 맞추시면 되세요. 자, 자를 볼게요. 여기서 자, 네, 신자진에서 자니까 장성살이었어요. 먼저 이건 쉽게 찾았네요. 장성살. 그 다음에 이제 사예요. 사는 여기죠. 사면 자부터 이렇게 돌리는 것보단 여기 진이 마침 있네요. 진은 화개살이었죠. 여기 화개살. 그럼 화개살 다음이 어떻게 되죠? 화개살 다음이 앞으로 가서 겁살이죠. 그래서 사 자리는 겁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겁살. 자, 미가 이 자리죠. 그럼 여기 신의 바로 전 단계잖아요. 지살 전이 뭐죠? 천살이죠. 그래서 여기가 천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술. 네, 여기 술이에요. 술이면은 신이 지살이었으면 네, 지살 담담이죠. 진연, 월살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꼭지점을 먼저 찾은 다음에 지장하로 찾은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을 찾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로 해서 쉽게 이제 대부분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이 겁살로 해서 쭉 돌리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뭐 이 글자를 찾는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쭉 돌리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정거장을 네, 확인하신 다음에 그거랑 가까이 있는 글자를 찾는 방법, 이 두 번째 방법이 그래도 제일 많이 쉽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것도 원칙인데 삼합 지장하와 각각 충하는 글자가 네, 역제월이에요. 네, 그래서 지살은 충하는 글자가 역마살이 되고 장성살은 제살이 되고 화개살은 월살이 됩니다. 네, 우리가 충하는 글자 배우셨죠? 인신충, 자오충, 네, 진술충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신과 충하는 글자가 인이니까 인은 네, 역마살이 되고 자오충에서 자와 충하는 글자가 오니까 제살이 되고 네, 진술충 하니까 술이 네, 월살이 됩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인이 여기잖아요. 네, 이 인은 네, 그렇죠. 역마살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쉽게 찾는 방법도 있어요.
네, 12신살 찾기 세 번째 방법이에요. 이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많이 쓰는 방법이라서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네 그룹, 네, 지장화. 우리 12운성에서는 계절로 했었는데 여기는 그룹이나 그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는 계절 개념이에요. 그래서 네 그룹, 지장화. 신자진을 예로 들면 신자진은 겨울이잖아요. 겨울 앞이 가을이겠죠. 사유축. 네. 그래서 이 앞그룹은 검년반이라고 해요. 겁살, 연살, 반한살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앞그룹을 뭐 아랫그룹, 과거그룹 뭐 이렇게 표시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제 그리고 네, 신자진 겨울의 다음 그룹은 봄이겠죠. 해묘미, 그래서 뒷그룹, 윗그룹, 미래그룹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망육천, 네, 이렇게 여기 망신살, 네, 육해살, 천살이 해당이 돼요. 그리고 반대 그룹, 겨울의 반대는 여름이죠. 인호술, 반대 그룹은 역제월. 네, 이렇게 네, 위치를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여기서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신자진 했죠. 겨울이죠. 그럼 이제 축이에요. 축은 네, 가을 사유축. 네, 축이니까 아까 검년반이었죠. 세 번째 끝에니까 반한살이 돼요. 그 다음에 묘는 네, 해묘미 여기 나오죠. 네, 묘니까 네, 육해살. 그 다음에 이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그래서 역마살. 네,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리에 그려두시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이 삼합을 다 완벽하게 기억하시고 순서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검년반도 기억해야 되고 망육전, 역제월도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해요. 복잡하긴 한데 이제 이거를 또 잘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검년반, 망육전, 역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방법으로 그 지장화, 그다음 충, 역제월 이건 똑같네요. 지장화, 역제월은 똑같은데 앞 천만육, 예, 천살이 이제 천만육, 네, 천망육, 뒤 연방겁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12신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12신살 찾는 방법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만세력에 있는 걸로 해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12신살 어떠셨어요? 많이 어려우시죠? 네, 저도 이제 이걸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영상들을 보고 그리고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최대한 정확한 자료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12운성보다는 적용하기는 좀 쉬운 것 같긴 해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